아들 민석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외동아들이라 늘 마음 한쪽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니 마음이 놓였다. 민석이 얼굴에 떠오른 웃음은 내 마음을 금세 환하게 밝혔다. 예비 며느리 지연이를 처음 만나는 날 나는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다시 확인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해야지.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지연과 그녀의 부모가 이미 와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미소. 처음 보는 순간 내 마음속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다. 얌전하고 차분한 말투. 나긋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함께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부모도 성실하고 단정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은 집안이구나. 아들 장래에 흠잡을 데는 없겠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지연이 전에 이혼했잖아. 위자료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 그러게 이번엔 제발 잘 살아야 할 텐데. 낯선 여자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예비 며느리의 과거라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다.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지연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까 들은 말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떠나질 않았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결국 아들에게 물었다. 민석아, 지연이가 전에 결혼한 적 있니? 민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니.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걸 숨기고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니? 민석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지연을 불렀다. 다음 날 우리 집 거실에서 마주 앉은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사실이에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석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아서 무서웠어요. 그 아이의 눈물은 진심 같았다. 그러나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나? 결국 나는 결심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지연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알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무서워서 하지만 그게 변명으로 들리진 않았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선 씁쓸함이 더 크게 자리했다. 사랑이란 게 진실을 숨겨도 유지될 수 있을까?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민석을 불렀다. 민석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은 피곤해 찌든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지연이 과거, 너 알고 있었니? 민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지금의 지연이가 중요하지.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과거를 숨겼다는 게 문제다. 너도 알았으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잖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두 집안이 함께하는 거야. 민석은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연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민석아, 사랑은 거짓말 위에서 자랄 수 없어. 언젠가는 무너진다. 엄마는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저보다 맞는 말만 중요하죠. 제 마음은 안 보이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지연이가 잘못된 사람이란 게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하는 건 안 된다. 며칠 뒤, 결국 상황은 터졌다. 민석과 지연은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날 밤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엄마, 저 지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잘한 결정이야.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간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쏟아졌다. 알아요, 엄마. 그런데 너무 아파요.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많이 울어도 돼. 다만 기억해라.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걸. 그 후 몇 달 동안 아들의 방은 늘 조용했다. 출근은 했지만 집에 돌아와선 말수가 줄었다. 밥상 앞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나는 몰래 아들의 방문 앞에 귀를 대곤 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건 깊은 한숨뿐이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나는 다시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내가 너무 서둘러 판단한 걸까? 하지만 이게 옳은 길 맞지.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달라졌다. 아들은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퇴근길에 웃는 모습도 보였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상처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날이 오겠지. 그때는 오늘의 아픔도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겠지. 저녁 무렵 창문을 열면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도 아픈 거구나.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민석의 새로운 날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다음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파혼이 결정된 날,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석은 방으로 들어간 뒤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척은 한숨과 뒤척임뿐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곤 했다. 괜히 건드리면 더 상처만 깊어질 거야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침이 되어도 방 안은 조용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나왔을 때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다.
민서가 밥 좀 먹고 가라. 내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 나중에 회사에서 먹을게. 목소리마저 힘이 없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며칠 동안 그는 그저 회사와 집만 오갔다. 웃음기는 사라졌고 식탁 위 대화도 줄어들었다. 예전엔 종종 내 얘기에 맞장구 치던 아였는데 지금은 숟가락 소리만 공기 속에 뚝뚝 떨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게 젊은 날의 사랑 상처구나. 내가 막아주려 했지만 결국 더 깊게 베이고 마는구나. 밤마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지켜봐 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가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쩐지 그 눈빛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시간은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 얼굴에 약간의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웠다. 엄마,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근데 요즘 신입이 들어왔는데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가 모처럼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너무나 소중했다. 아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날들이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다. 며칠 뒤, 오랜 친구 영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순심아, 요즘 표정이 예전보다 괜찮아 보여.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속은 복잡해. 아들이 웃는 날이 다시 올까 싶어서.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이 약이야. 상처도 결국 흉터로 남지. 중요한 건 내가 곁에서 함께 해주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민석이 강 문이 열렸다. 엄마, 잠 못 주무세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다. 엄마, 아직 많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지연이랑 헤어진 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 그의 어깨가 내 품에서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새로운 다짐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다시 밥상을 정성껏 차렸다. 예전처럼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드는 모습만으로도 고마웠다. 상실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 모자는 함께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날,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민서가 언젠가는 내 앞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겠지. 그날까지는 내가 내 곁에서 긍불이 되어줄게. 파혼 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란 게 참 묘해서 가장 날카롭던 고통조차 조금씩 무뎌지게 했다. 민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 몇 달간은 잿빛 그림자 속에서 하루를 버티듯 살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의 표정엔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식탁에 반찬을 정갈히 올려두었다. 예전엔 젓가락조차 들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천천히라도 국을 뜨고 밥을 삼켰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가 있어요. 어느 날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엄마는 알잖니. 그 순간 아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환해졌다. 주말이면 민석은 다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늦은 밤 들어오곤 했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생기가 묻어났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살아나고 있구나. 나 또한 달라졌다. 한때는 남편의 빈자리와 아들의 상처 사이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이젠 매일을 버티는 힘이 조금씩 자라났다.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도 다시 나가고 시장에서 상인들과 소소한 대화도 즐겼다. 내 삶의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봄이 찾아왔을 무렵 민석이 불쑥 내게 물었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웬일이니? 내가 데이트라도 잡은 줄 알았네.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파혼 이후 멀어진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극장에 가서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다. 스크린 속 장면보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내 귀를 울렸다. 그 무렵 회사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민석은 팀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상사에게 신임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온 그는 말갛게 빛나는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 본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맡은 보고서가 정말 잘 됐다면서요. 나는 두 손을 맞잡았다. 잘했다. 아들아.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여름이 되던 어느 날 민석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 동료 한 명이 자꾸 신경 쓰여요.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니? 어떤 아가씨인데? 민석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얼버무렸다. 아직은 그냥 동료예요. 근데 사람 됨됨이가 참 좋아 보여요.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마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아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더 힘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잘 지켜낼게. 사진 속 미소가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일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고 아들의 상처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위에 쌓이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색을 입히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파혼이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다시 새로운 계절이 오는구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석의 얼굴엔
다시 온기가 감돌았다. 파혼 이후 한동안 그림자에 가려있던 표정이 이제는 조금씩 빛을 찾고 있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다시 삶의 활력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다행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 동료 한 명이 있는데요. 그냥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직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따뜻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직 사랑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했다.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민석이가 다시 웃고 있어. 다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나 봐.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다. 창밖엔 눈이 소복이 쌓였고 거리엔 연말 분위기가 가득했다. 민석은 예전처럼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친구들과 송년 모임도 나갔고 가끔은 늦은 밤 환한 얼굴로 돌아오기도 했다. 엄마, 오늘은 회사에서 다 같이 식사했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아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새해가 밝은 어느 날, 민석은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포장을 풀어보니 따뜻한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왜 이런 걸 다 했니? 엄마가 늘 집에서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우리 같이 많이 나가자고요. 나는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토록 힘들게 울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챙겨줄 만큼 단단해진 것이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산책길에 올랐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 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이제 안심해도 돼. 민석이는 잘 자라고 있어. 우리 둘이 지켜낸 이 과정 속에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 민석은 옆에서 물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참 다행이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웃어주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 아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깨달았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을. 파혼이라는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 셈이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오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붙들겠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들은 다시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믿음과 진실 위에서만 사랑도 인생도 비로소 꽃필 수 있다는 것을.